3단원 곱셈과 나눗셈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167 나누기 20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8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7도 곱해보고 8도 곱해보고 9도 곱해보면서 몫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나눗셈이란 것은 곱셈의 과정을 통해서 몫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번 조정해가면서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다. 여러 번 해보면 결국 익숙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필 60자루가 있습니다. 한 묶음에 12자루씩 이렇게 묶을 때 몇 묶음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묶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0 나누기 한 묶음에 몇 자루? 12자루죠. 그렇게 했을 때 5묶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곱셈이에요, 곱셈. 12 곱하기 일단 한 3으로 해볼까? 대충 어리면서 찍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36이야. 이만큼이네. 나누는 수 60에서 36을 빼면 24. 이만큼이죠. 아직은 우리가 더 묶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를 좀 더 키워 볼게요. 그래서 4를 곱하면 48 이만큼. 그래서 60에서 48을 빼주면 12가 되는데 아직은 한 번 정도 더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몫을 1 키워서 12 곱하기 5를 하면 60이 되고 됐어. 드디어 60만큼 빼줘서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 이 5가 바로 이때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묶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12 곱하기 4는 48. 그래서 60에서 48을 빼면 12. 아직 나머지가 남았네. 그래서 몫을 좀 더 키워보는 것이죠. 그래서 5를 곱해볼까? 그러면 60이 되고 60에서 60을 빼면 0. 나머지가 없는 이때 바로 5가 몫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셈으로 계산해보면 이 곱셈식을 생각하면서 자, 여기 들어갈 얼마라고 했었죠? 네, 5입니다. 그러면 12와 5를 곱해서 60이 되고 60을 빼면 0.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몫은 5, 나머지는 0. 미리 짐작해보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어림이라고 합니다. 미리 대강 예측해보는 것. 계산 후에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검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림이나 검산을 하는 이유는 내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산을 해보면 나눗셈을 했던 과정을 거꾸로 따라가면 됩니다. 12 곱하기 5를 하면 60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바로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186 나누기 27이 있습니다. 먼저 어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 또는 100 단위로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186은 180으로 27은 30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180 나누기 30을 할 수 있고, 그러면 6쯤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7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를 하면 108이네요. 그러면 186에서 108을 빼면 아직도 78이나 남아있어요. 아직은 27, 나누는 수 27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수를 좀 더 키워볼게요. 곱하기 5 하면 135가 되고, 그래서 186에서 135를 빼면 51. 아직은 나누는 수 27보다 크니까 좀 더 몫을 키워볼게요. 27 곱하기 6을 하면 우리가 바로 어림한 수 6이었죠. 그러면 162가 됩니다.
186에서 162를 빼면 24가 되고요. 아직 나머지가 있으니까 나는 한번 더 해볼래. 그래서 27 곱하기 7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상관없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 27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6이 몫이 되고 세로셈으로 바꿔 써보면 186 나누기 27 네, 6이죠. 그러면 27 곱하기 6은 얼마였나요? 네, 162. 그래서 빼면 나머지 24. 그래서 6은 뭐? 24는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27 곱하기 6 하면 160이고 이 162에 나머지 24를 더해주면 186. 아, 내가 계산을 바로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0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자, 과연 110 안에 12가 몇 번쯤 들어갈까요? 한 8번쯤 들어갈까요? 그러면 96이 됩니다. 그럼 아직 110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수를 키워서 곱해볼게요. 12 곱하기 9를 하면 108이 되죠. 아마 나눠지는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9가 몫일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한다면 그쵸, 12 곱하기 10 0만 하나 더 붙으니까 1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전부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9가 몫이 되고 써주면 12 곱하기 9는 108. 그래서 빼면 나머지는 2. 9는 뭐? 2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죠. 검산하면 12 곱하기 9 해서 108. 108에 2를 더하면 110이 되죠. 네, 맞네요. 계산이. 255 나누기 36을 하면 자, 얼마쯤 들어갈까요? 한 6쯤 들어갈까요? 그러면 216이 됩니다. 255까지 조금 더 남았으니까 몫을 좀 더 키워서 곱해 볼게요. 7을 곱하면 252. 왠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즉, 이 7이 몫이 되겠죠. 그래서 7을 곱하면 36 곱하기 7, 252 빼면 나머지 3. 몫과 나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검산하면 36 곱하기 7, 250이고 이 252에 나머지 3을 더하면 255. 계산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혜가 계산하는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68 나누기 24를 하는데 몫을 8로 두고 그래서 24 곱하기 8을 해서 192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친구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바로 여기가 좀 이상하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눠지는 수보다 지금 빼는 수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4 곱하기 8을 할 게 아니라 몫을 줄여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을 줄인 7을 곱해서 168이 됩니다. 나눠지는 수 168과 같네요. 그래서 이 7이 바로 몫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바꿔서 계산해 보면 7을 했을 때 24 곱하기 7은 168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몫을 1 작게 해봐 라고 충고해 줄 수 있겠죠. 이번에는 130 나누기 18을 하는데 몫을 6으로 써두고 18 곱하기 6에서 108 나머지가 21이에요. 이번 문제도 좀 이상한데 뭔가 지혜가 연달아서 실수를 했네요. 자, 어떤 부분이 실수냐면 바로 여기 나머지 부분이에요. 나머지가 지금 나누는 수 18보다 더 크잖아요. 그 말은 아직 더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 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수를 키워봐. 그래서 7을 곱해주면 126이 됩니다. 그러면 130. 네. 아마 이 7이 몫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꿔 써주면 7 해서 곱해주면 126이죠. 나머지 4.
네,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야, 나머지가 크니까 몫을 일 크게 해줘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몇십 몇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해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눗셈을 할 때 한 번에 몫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난 왜 잘 안 되지?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다가 보면 한 번에 쉽게 찾아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나눗셈에서 또 만나요.